이번 시간에는 GraphQL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raph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편하고 실제 구현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GraphQL을 다시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GraphQL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실무에서는 REST API 이상의 데이터 구조를 요청하고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REST API만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raphQL 좀 제가 다시 스펙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이게 어떤 이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솔루션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스 정도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이제 내려받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또 과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GraphQL을 제가 다시 좀 뒤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은 뭐 당장에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제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 스펙만 검토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GraphQL을 검토하기 위해서 GraphQL 스펙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워킹 드래프트가 지금 24년 4월 4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녹화 시점에 있어서는 얼마 안 됐고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스펙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년 쉬었죠. 그 사이에 3년 쉬었다가 이제 24년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래프QL 또 제가 이제 내용을 또 뒤져보니까 단점, 장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스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구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구현체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포 GraphQL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GraphQL은 이제 GraphQL 쪽에서 이제 자바 관련된 이런 팀이 스프링의 후속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이제 자바 쪽 자바 진영에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액트 쿼리에서도 GraphQL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GraphQL 그 리액트 쿼리에서도 GraphQL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쿼리의 패칭 메커니즘은 프라미스를 기반으로 하고 비동기적으로 사용되는 패칭 클라이언트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타입스크립트와의 조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입그래프QL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GraphQL 스키마를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데코레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 그거랑 비슷하죠. 스프링의 그 스프링 데이터, 예, JPA하고 유사하죠. 예, JPA에서도 이제 뭔가 엔티티 어노테이션 달고 뭐 컬럼 어노테이션 달고 이런 기법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편에서는 한번 실제 구현해 본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 당장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진행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꾸준히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문서를 스펙 제가 스펙을 살펴보는 이유는 GraphQL은 어떤 구현체가 아닙니다. 구현체가 아니고 스펙만 이렇게 오픈이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먼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스펙만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거고요. 21년 옥토버에 가장 마지막 릴리즈고요. 요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쭉 다 했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GraphQL은 스펙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펙 문서를 좀 읽다 보니까 랭귀지 스펙이 있는데, 랭귀지 스펙은 뭐 이것저것 뭐 리터럴은 못 쓰고 문자열은 못 쓰고 뭐 이런 문법적인 어휘적 문법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찝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스키마라는 것이 있고요. 이 스키마는 이제 서버 쪽에도 돼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도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스키마의 안쪽에 이제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 이 타입을 쿼리로 쓸 거냐, 뮤테이션으로 쓸 거냐. 뮤테이션은 이제 쿼리는 조회할 때 쓰는 거고요. 뮤테이션은 수정, 삭제, 뭐 이런 거 할 때, 변경과 관련된 거 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서브스크립션이 있는데, 이 서브스크립션은 뒤에 가서 설명을 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오퍼레이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오퍼레이션 타입으로 이 서버 쪽에 쏘게 되면은 양쪽에 지금 클라이언트랑 서버 양쪽에 스키마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리졸버가 해석을 해가지고 응답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상황이라서 크게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키마하고 타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제를 한번 좀 보시면은 스키마 이렇게 적혀 있고, 요게 오퍼레이션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쿼리, 뮤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서브스크립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퍼레이션 타입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제이손에서 키 밸류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 뒷부분에다가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적어주는 부분은 그냥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뒷부분 이제 스펙 설명하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키마겠죠. 예, 스키마는 이제 필수다. 스키마는 이제 타입이 정의되고, 이 타입이 어떤 오퍼레이션 타입을 갖는지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쿼리, 무테이션, 서브스크립션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새로 릴리즈가 되면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요 세 가지밖에 없고, 쿼리는 그냥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뮤테이션은 이제 변경에 관련된 거를 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지금 문서에는 스펙 문서에는 long lived request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long lived request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팅 같은 거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계속 오랫도록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타입 오퍼레이션 타입, 이 앞부분이 요겁니다. 오퍼레이션 타입.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타입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 걸로 스펙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타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칼라 타입은 우리가 자바에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int, float, string, boolean, id 이 다섯 가지밖에 없네요. 스칼라는.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 GraphQL에서는 다섯 가지밖에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스칼라 부분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우리가 제이손 이제 거기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는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칼라라고 붙여주는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GraphQL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타입, 퍼슨 타입이다. 그리고 얘는 name, age, picture. name은 스트링이고 age는 int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이 타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자바에서 얘기하는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언더스코어 2개로 필드명을 시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드 타입을 안 적어줘도 되지만 특정 랩핑 타입일 경우에는 랩핑 타입에 대한 필드를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이 글만 봐가지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퍼슨이라는 타입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임은 스트링이고 에이지는 뭐고 이렇게 했는데 릴레이션십 퍼슨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타입을 정의해 놓고 다른 이제 타입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릴레이션십이 퍼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요거 뒷부분에 타입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타입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퍼슨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아래처럼 이렇게 얘가 이제 어떤 타입인지, 어떤 타입인지를 펄슨이라는 타입이라는 걸 요거 읽으면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떤 필드만 가져올지를 GraphQL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스칼라 타입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여기 래퍼 타입이죠. 래핑 타입.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스칼라 타입이 있고요. 스칼라 타입이 아닌 이상은 랩핑 타입이면은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어떤 필드를 가져와야 될지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의 아규먼트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픽처 같은 경우에 사이즈,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메소드 선언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는 건데 메소드는 아니고요. 이 픽처라는 값에 이제 사이즈 값이 600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값을 지정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변수 처리하는 것도 뒤에 예제가 나올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변수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프리케이티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자, 인터페이스도 있네요. 설명 패스하고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사용할까 말까. 유니온 같은 경우에 유니온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스펙 설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제를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슨이라는 타입, 포토라는 타입을 정의를 해놨죠. 그리고 얘네 둘을 이제 합치고 싶은 거예요. 합치고 싶을 때 이 가운데 파이프 라인 바 요거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포토 퍼슨 이렇게 써주고 얘를 서치 리절트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지금 타입을 이제 서치 퀄이라는 것을 얘 조합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퍼슨, 포토 이렇게 두 가지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유니온으로 합친 이 타입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제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유니온을 썼을 때 이렇게 그 조합에 만약에 포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퍼슨으로 이렇게 유니온을 시켜놨다. 그러면 이제 이 순서도 보장되는 것으로 지금 스펙 문서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하나 더 있던데 유니온은 이제 자체 타입 정의가 아니고 이렇게 타입들을 이제 합친 거기 때문에 필드를 사용을 할 때 타입을 생략하면 안 된다. 아래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퍼스, 네임, 포토, 하이트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어디냐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요거 생략하면 안 된다. 왜? 어떤 필드를 가져올지 지정을 꼭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넘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넘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nput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뭔가 이제 입력받는 값 여기서는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우리가 이렇게 쏠 때 우리 스프링 부트 개발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쏠 때 우리가 뭘 만들죠?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거에 대해서 DTO를 만들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DTO를 이제 별도 객체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 얘는 타입으로 무슨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리턴할 때 뭐 리턴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DTO 정의하듯이 그냥 입력 받을 때만 사용하면 되는 타입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 대괄호를 사용하면 되고요.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리스트 아이템은 전부 동일 타입이어야 된다. 뭐 스트링이었다가 숫자였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 nu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값 지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GraphQL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타입이 null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null이 오면 안 되는 필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드들이 반드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표시하려면 여기 끝에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느낌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적어주게 되고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은 필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티브는 우리 자바에서 어노테이션 똑같습니다. 예, 어노테이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디렉티브에 대해서는 이 디렉티브를 어떻게 구현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현체에 따라서 디렉티브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스펙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디렉티브는 skip, include, deprecated, specif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GraphQL 구현체들이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스펙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많이 이렇게 이 두 페이지 그 다음에 세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적었는데 뭐 요거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바에서 어노테이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어노테이션이 뭐 우리가 리텐션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클래스에 적용할 거냐, 뭐 필드에 적용할 거냐, 메소드에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GraphQL에서도 이제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바에 쿼리에 사용할 거냐, 쿼리, 무테이션, 서브스크립션은 오퍼레이션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타입의 어떤 거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혹은 이제 필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용할지를 두 가지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랑 그다음에 타입의 요거랑. 타입에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보시면은 스칼라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유니온, 이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마를 확인하는 요청에 대한 스펙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GraphQL에서 어떤 타입 이름은 아는데 어떤 그 타입에 대한 어떤 값들 필드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스펙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항목이 이제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하면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스프링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 때 스웨거 붙이잖아요. 스웨거 붙이면은 REST API에 대해서 스펙 문서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입니다. 밸리데이션은 스펙 문서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를 작성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유지보수사항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한 필드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큐션 부분인데요. 엑스큐션 부분은 실제 이제 구현체가 실행할 때 만족시켜야 될 스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관심사 바뀌니까 실제로 이제 구현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패스를 하고요. 리스판스 부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다시 그림을 보죠. 그림 한 번만 볼 줄 알았더니 여러 번 보게 되네요. GraphQL 요 구현체가 이제 리졸브를 통해서 이제 미리 정의된 이 스키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
요거를 이제 스펙으로 정의를 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맵 형태여야 된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JSON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GraphQL에서는 JSON만 써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맵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응답 객체에 대한 이 응답 맵, 이 응답 맵은 데이터 필드에 담아서 줘야 된다. 우리가 JSON으로 이렇게 이제 응답 객체를 이렇게 만들 때 데이터라는 필드에 응답 결과를 묶어서 리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데이터의 값이 없으면 에러즈, 에러죠. 그래서 이제 필수 필드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데이터하고 에러즈. 그래서 데이터의 값이 없으면 에러즈의 오류를 표시를 해줘야만 한다. 이렇게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GraphQ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호출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데이터 필드에 데이터가 없다, 널이다 이러면은 에러즈 필드를 조회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에러즈의 형식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러즈에는 이제 메시지, 로케이션, 패스, 익스텐션 이 네 가지 필드를 제공해주는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부분에는 이제 어떤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로케이션은 배열 형태로 라인하고 칼럼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스펙에 라인하고 칼럼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까지 에러즈에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배열 형태로 에러 1, 에러 2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싶은 항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익스텐션에 담아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에 보면은 주의할 사항으로 이 GraphQL 스펙이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외에는 추가적으로 항목을 구현체가 제공을 해주면 안 된다. 4개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을 할 때 이거 직녀라, 이거 머리 아프죠? 직녀라 단어만 나와도 머리 아프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 일단 응답 객체가 꼭 JSON일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JSON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직렬화돼서 응답이 데이터 필드랑 에러 필드가 있는 그런 거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이면 되는 거죠. XML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구성 요소가. 자, 그 다음에 요청이 이제 내가 이제 요청을 응답을 이렇게 name, age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으면은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해서 데이터에 이렇게 담아서 name, age를 name, age 이 순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name, age가 아니라 age, name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구현체에서 이렇게 꼭 이제 순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이선에서 name, age 이게 맵인데 맵인데 필드들의 순서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 뭐 그거는 뭐 구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이제 그 직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자열로 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렬화 했을 때의 그 순서가 name, age로 바뀌었어 라고 보내줬으면 name, age로 직렬화한 순서대로 보내줘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해도 될까? 뭐 아직 검토 중이고요. 샘플 코드를 제가 처음에 이제 스프링부터의 GraphQL이랑 한번 보시죠. 스프링에 이제 GraphQL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서는 리액트 쿼리에서 GraphQL을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GraphQL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많은 타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해야 GraphQL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GraphQL이 그다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제가 실패했던 그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좀 높다? 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GraphQL로 같은 거를 구현을 했을 때, REST API가 훨씬 쉽게 느껴지거든요. 예,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GraphQL로 하면은 좀, 뭔가 번잡스럽다. 왜냐면 타입 정의를 또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죠. 근데, GraphQL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뭐 일단 페이스북에서 나왔으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쓰겠죠. 메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좀 서비스 규모가 큰 데에서는 GraphQL을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해야 될지 GraphQL이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좀 계산을 나름대로 좀 경험치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쿼리 DS 그 스프링 부트에 보면 쿼리 DSL 쓸 수 있잖아요. JPA 있을 때 그 쿼리 DSL하고 좀 궁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쿼리 DSL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제가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해서 2탄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